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임종 요양보호 단원 시작합니다. 자, 교재 500페이지입니다. 임종 전 단계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최근에 아주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 연명지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서를 작성해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며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최근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 개념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연명 의료란 무엇인가? 자, 임종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이런 거 착용을 하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기술을 연명 의료라고 합니다. 다시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건 연명 의료.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의료는 중단한다는 의향을 해도 계속해야 하는 것은 통증 완화,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됩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치 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하는 의료 행위가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하겠습니다. 503페이지를 보시면 임종기 단계에서 임종 징후가 있는데, 자, 임종 징후는 대부분 누워있게 되며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숨은 가쁘게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이 깊고 천천히 쉬게 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립니다. 503페이지에 임종 적응 단계가 나오는데, 임종 적응 단계는 임종 요양보호 중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단계별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순서도 나오지만 그 단계에 따라서 따옴표가 있는 대화체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을 보면 부정과 고립의 단계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병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는 부정의 단계. 다시 따옴표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부정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분노예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고 주변의 불만스러운 면만을 찾고자 하는 단계.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분노의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에요. 그래,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며 타협을 시도하는 건 말 그대로 타협이죠. 다시 따옴표 바라볼게요. 그래,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손을 잡아주며 곁에 있어주면서 여기는 대화체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수용 단계는 나는 지쳤어 하며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체념과 함께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은 수용의 단계예요.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별로 알아두시고 그에 따른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분노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타협은 우리 아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울은 너무 슬퍼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수용은 이제 나는 지쳤어 하는 대화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에서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기술이에요. 자, 여기선 주로 돕기 방법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자, 호흡 양상의 변화를 보면 일단 증상은 호흡은 불규칙해지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은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연하게 가습기를 켜둔다. 이게 답이겠고요. 자, 체온이 변화가 옵니다. 체온이 변화가 와서 손발부터 팔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할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은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이때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었어요. 수면 양상의 변화가 오지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듯이 하는 게 그 돕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배설 기능의 변화도 오지요.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금, 실변을 하게 되고, 침상에서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게 그 돕는 방법입니다. 배 기능 변화예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때 도우는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주고 가습기를 켜준다. 이게 답이겠죠. 자,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돕는 방법은 억지로 먹이를 하지 말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끼얹어주고 생수를 조금씩 스프레이로 입안에 뿌려주는 것, 그게 돕는 방법이겠고요. 자, 신장 기능의 변화가 왔을 때는 수분 섭취와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의료팀과 연계해서 소변줄 삽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정신 기능의 변화에서 혼돈이 있는데, 이 혼돈은 증상이 신진대사의 변화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는데, 돕는 방법은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고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면서 부드럽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기능 변화 중에 불안정이 있는데요. 자, 불안정은 뇌 산소 공급과 신진대사가 변화로 불안정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럴 때 돕는 방법은 억제하거나 하지 말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는 게 돕는 방법입니다. 508페이지를 보시면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 이 증상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서 이럴 때 돕는 방법은 손을 잡아주고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정을 주는 겁니다. 자, 정서적 고립 단계예요. 주변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돕는 방법은 항상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참여인데, 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 돕는 방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자존감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에게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대상자를 존중하고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고요.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가 원했던 임종 장소,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보고 고통 없이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는 게 그 방법입니다. 자,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 교재 509페이지를 보시면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침상머리를 높이고 머리를 돌려주고요. 용변을 보는 즉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임종 후 요양보호가 나오는데요.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서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약 96시간 동안 딱딱하게 굳는 사후 강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고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간호사 등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 얼굴색의 변화와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에 솜이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대상자의 의치 제거 여부는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둔부 밑에 패드를 대주고 깨끗한 시트로 어깨까지 덮는 거. 얼굴까지 덮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덮는 거 과거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방이 깨끗이 정리되도록 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까지 해야지 정답이에요. 과거에 소유물을 모아둔다 하면 정답이 아니에요.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까지예요. 512페이지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입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인데요.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합니다.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는데 장례식이나 장지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가족을 지지하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등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됩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같은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면 안 되는 거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고요. 해도 되는 말은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대화가 되겠죠.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고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임종 요양보호 단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